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장비를 선택해야 하나요? 정답은 당연하게도 내가 써야 하는 기능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먼저 알고 나한테 딱 맞는 제품을 선택해야 합니다. 그리고 내가 잘 쓰지도 않는 기능들이 주저리 많이 달려있는 것을 좋아하지 마세요. 어차피 그 기능은 쓰지도 않을 거잖아요. 내가 정말 필요한 기능을 잘 할 수 있는 제품을 선택하는 것, 그게 중요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당연하게도 호환성의 핵심은 양이 아니라 질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장비를 고를 때 호환성이 다양하게 여러 가지 있는 것을 고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호환성이 질이 높은 것을 고르는 것이 중요합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호환성의 종류를 늘려주는 건 굉장히 쉬워요. 그냥 껍데기만 씌우면 되니까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장비를 선택할 때의 기준은 내가 필요한 기능과 스펙을 정확하게 아는 것에서 시작해야 합니다. 그리고 지금 당장 필요한 것, 나한테 꼭 필요한 것, 그걸 가장 잘 지원해줄 수 있는 제품을 선택하면 돼요. 나중에 이런 식으로 업그레이드를 할 수 있으니까 여기까지 생각할 필요는 사실 없습니다. 왜냐하면 요즘의 방송 장비 트렌드들은 3년 내지 5년을 주기로 바뀌어요. 어차피 트렌드가 바뀔 때 장비를 함께 교체하지 지금 구입하시는 장비를 그때까지 사용할 확률은 그리 높지 않습니다. 그런데 말이 쉽지 이게 정말 어려운 일이에요. 그걸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많은 노력을 기울여서 공부를 좀 하셔야 합니다. 먼저 카메라를 한번 생각해 볼까요? 나는 지금 HD로 작업을 할 거고 앞으로도 4K 라이브 중계는 할 일도 없고 그럴 필요도 없어요. 이렇게 해서 내가 결정을 했는데 문제는 현재 시점에서 신형 카메라들 중에 HD만 전문적으로 지원하는 카메라가 없다는 거예요. 물론 VMPTG의 B51처럼 우수한 가성비를 갖춘 풀 HD PTG 카메라가 존재하긴 합니다. 광고였고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아무리 나의 작업 환경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다 할지라도 현실적으로 딱 맞는 스펙만 고르기는 힘들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장비를 선택을 할 때 그 제품의 원래 용도가 무엇이었는가 이것을 주의 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최근에 아주 핫했던 장비 중에 캐논의 R8이라는 미러리스 카메라가 있었죠. R8은 무려 풀프레임 센서를 가지고 있었고요. 4K 60p를 무제한으로 레코딩할 수 있다라는 것들로 광고를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열광할 수밖에 없었죠. 야, 이거 캐논 R8 하나만 있으면 4K 60p로 무제한 촬영을 할 수가 있겠구나. 이건 크기도 작고 화질도 좋고 HDMI 라이브 출력도 나가고 그리고 가격이 저렴한 SD카드에 레코딩을 할 수도 있으니까 오늘부터 우리 프로덕션 카메라는 다 이걸로 바꿔야겠다. 이렇게 말이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어떤 일이 일어날지 한번 말씀드려 볼까요? 여러분들은 아마 10분마다 촬영을 멈추고 20분 동안 카메라를 식혀야 할 겁니다. 왜냐하면 R8은 그런 용도로 만들어진 카메라가 아니에요. 그래서 10분 이상 촬영을 하게 되면 카메라 내부 온도가 올라가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촬영을 멈출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제작 기간이 몇 배로 늘어나게 될 거예요.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났을까요? 네, 호환성만 믿고 일을 저지르면 이런 결과를 얻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캐논의 EOS R8은 기본적으로 미러리스 카메라예요. 이건 비디오 카메라, ENG 카메라가 아니라는 겁니다. 무제한 4K 촬영이라는 문구는 어디까지나 마케팅을 위한 문구이지 실제로 그렇게 쓸 수 있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렇게 따지면 기아 K3도 최고속도 240km가 나와요. 오래 달리지 못할 뿐이지 그걸 가지고 레이싱 대회를 나갈 수는 없다고요. 그래서 R8 같은 경우에는 디지털 이미지를 찍는 카메라인데 가끔 4K 60p 고화질 동영상을 촬영할 수도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합니다. 원래 그런 용도로 만들어진 놈이니까요. 마찬가지로 비디오 스위처, 레코더, 플레이어, 편집기, 자막기, 인코더, 스토리지, 트라이포드, 조명 이런 모든 장비들을 볼 때 최대 스펙을 볼 것이 아니라 이 제품이 원래 어떤 용도로 만들어졌나 이걸 좀 살펴보셔야 해요. 트라이포드를 선택할 때도 우리는 이런 실수를 자주 하곤 합니다. 처음에 ENG용으로 트라이포드를 고르실 때 꼭 이런 실수를 한 번씩 하거든요. 어떤 거냐면 그 트라이포드가 버틸 수 있는 최대 하중만 보는 거예요. 자, 그렇게 제품을 선택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 카메라를 올려놨는데 시간이 지나면 자꾸 카메라가 겸손히 고개를 숙입니다. 그렇다고 꽉 조여버리게 되면 이번에는 카메라 펜 틸트 하는데 버벅버벅 거리게 되는 거죠. 이런 경험 한 번쯤 있지 않으신가요? 원래 ENG 전용으로 만들어진 게 아니면 ENG용으로 쓰시면 안 됩니다. 가끔 유튜브를 보면 원래 용도와 다르게 쓰는 꿀템, 대륙의 실수 이런 식으로 써도 된다 이런 컨텐츠들이 올라오곤 하는데 방송 시장에서만큼은 이런 게 존재할 수 없는 거예요. 그냥 원래 용도대로만 쓰시는 게 정답입니다.
이번 콘텐츠를 준비하게 된 계기가 좀 있어요.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관공서나 대기업, 학교 같은 곳에 제품을 납품하기 위해서는 입찰이라는 제도를 사용하잖아요. 동일한 장비를 최저가로 구입할 수 있다는 점에서 입찰이라는 경쟁 제도는 상당히 좋은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이 입찰 제도의 가장 큰 함정이 바로 동등 이상 스펙이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스마트폰의 초창기에 내가 아이폰 3를 구입하기 위해 입찰을 올렸다라고 가정을 해봅시다. 그러면 현재의 한국 입찰 환경에서 여러분들이 받게 될 차세대 스마트폰은 바로 옴니아 HD가 될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보시는 사양표처럼 스펙을 비교한 호환성 목록만 보면 아이폰보다 옴니아 HD가 동등 이상의 스펙이라고 할 수 있거든요. 지금 생각해보면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실제로는 이런 일들이 종종 일어나곤 합니다. 특히나 아직까지 기술 검증이 쉽지 않은 방송시장 같은 경우에는요, 사용자들이 꼭 써야 되는 장비들이 입찰을 통해서 제대로 공급되지 못하고 원래 그 용도로 쓸 수 없는 제품들이 호환성 추가라는 미명하에 마치 박스가리를 하는 것처럼 동등 이상 스펙으로 둔갑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는 거죠. 물론 요즘에는 사전 기술 점수 부과, 사후의 기술 검수를 통해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게 상당 부분 걸러내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신경 쓰지 않는다면 누구나 쉽게 이런 일을 당할 수 있는 게 현실이기도 해요. 저도 물론 회사를 운영하고 있는 입장에서 이런 말씀을 다 일일이 들으기가 조심스러운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사용자들이 더 똑똑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ENG 카메라를 입찰을 올렸는데 캐논 R8 갖다 주면서 이게 호환성이 더 좋아요, 이렇게 말한다면 거기에 대해서 또박또박 반박할 수 있어야 해요. 4K 인코더가 필요하다라고 입찰을 올렸는데 4K 30p에 8비트 지원하는 제품 갖다 주면서 이게 바로 4K 방송용 장비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에 속으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아무리 호환성 목록을 몇 페이지를 제공해도 상관없습니다. 우리가 필요한 기능이 아니면 백날 소용없는 거죠. 이런 걸 잘 구분하실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제 강의를 꾸준히 시청하는 분들이라면 반드시 이런 제품들을 잘 걸러내실 수 있을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이번 강좌는 여기까지였고요. 저희 강의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추천 부탁드리고요. 저희는 다음 시간에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